오늘 진행하실 재판부와 검사, 변호인, 피고인 소개가 있겠습니다. 국민법정의 재판장은 김태훈 변호사께서 맡으셨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인권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전 회장이십니다. 국민법정의 배석 판사로 한변의 사무총장을 맡고 계시는 하은정 변호사와 한변 대변인을 맡고 계시는 구주와 변호사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국민검사는 법무법인 디지털 대표 변호사 장형하 변호사께서 맡으시고, 국민법정 변호인은 송파구청장을 지낸 박준희 변호사께서, 그리고 또 한 분의 변호인은 현담 법률사무소 대표인 이성원 변호사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피고인으로서는 이재명 역으로 박권 씨가 맡으셨고요. 피고인 김호수 역으로는 조형곤 제가 맡았습니다. 대장동 국회 수익판단 실무위원이십니다. 곧바로 국민법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법정에 김태훈 모두 착석하셨네요. 자, 이재명 피고인과 김호수 피고인 역을 맡은 박권 선생님과 조영건 선생님 다 착석하셨죠? 네. 지금부터 김태훈 재판장님께서 국민법정을 진행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민법정에 재판장 역을 하게 된 김태훈 변호사입니다. 지금 앞에서 여러 분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재명 대표가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원성이 잠시 잠잠해지는 듯하더니 최근 며칠 전 유한기 전 성남개발공사 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함으로써 다시 수면 위에 올라오게 됐고, 그래서 마침 오늘의 이 국민법정이 상당히 시적절하게 열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판사였고 마침 또 부주와 변호사님, 또 국민검사 장영하 변호사님, 또 변호인 수고하시는 박준희 이성원 변호사님 모두가 현역 법정인들이십니다. 또 그 피고인 이재명의 역할을 그저 해치는 박권 선생님이나 김호수 역할을 하시는 조영권 대표님도 현역에서 인권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의 이 국민법정은 엄격하게 말하면 모의법정이 아닙니다. 무드코트라고 해가지고 모의법정은 최대한 법에 엄격하게 법률의 규정, 또 형사소송법, 형법 맞춰서 하는데, 오늘의 이것은 국민법정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또 이것을 단순한 전체주의 국가에서 이용되는 인민재판도 아닙니다. 여기까지나 우리는 현재까지 드러난 민의를 찾아서 그 최대한 법의 정신을 살려서 현행법에 가깝게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오늘 이렇게 국민 배심원이 무엇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원래 현행법상 국민 참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현행법입니다. 속칭 국민참여재판법이 있는데, 여기 하면은 배심원은 9명까지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어떤 모의법정도 아니고, 또 적정사 말하는 그런 완전한 법만 사입니다. 이런 최대한 우리 현행법에 가깝게 하면서 국민의 법감정과 법의 지배를 한번 구해내보자, 그런 취지에서 때문에 배심원 50명 모셨고, 또 이분들은 에 대해서는 이 국민참여재판법에 의해서 결격 사유가 다 없는 것으로, 죄책 사유가 다 없는 것으로 다 이렇게 조사가 되는 것을 지금 전제로 해서 벌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특히 오늘 임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우리가 구태여 사실을 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재판하면서
피고인이 이제 왜냐면 우리가 11명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과 현직에 있는 김호수 검찰총장에 대해서 국민공소장이 남겨되고 거기에 대해서 신문이 이루어지지만 그것은 전부 지금까지 나타났던 언론 검증과 또 나타났던 여러 활동가들에 의해서 드러난 팩트를 기초로 할 뿐입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우리가 허위라든지 가장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점, 또 이 국민법정에 임해주시는 여러 관계자분들께서도 그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드러난 공지의 사실을 기초로 해서 또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기소가 되고 또 신문이 이루어지고 판결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팩트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하는 대로 진행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는 인정신문을 하겠습니다. 피고인으로 이재명 피고인과 김호수 피고인 앞으로 좀 우선 나와주십니다. 네, 인정신문은 인적사항은 이미 다 드러난 걸로 알고 있고 이재명 피고인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예비 후보로 지금 되어 있으시죠? 맞습니까? 예, 그 이상 더 인적사항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아는 사항이 있으면 나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략할 수 없겠습니다. 김호수 피고인에 대해서도 그는 현직 검찰총장으로 있다는 것은 공제사실이고 그 밖에 다른 소분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특히 말씀하실 사항은 없으시죠? 없습니다. 예. 자, 그럼 인정신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시죠. 다음은 우리 장영아 국민검사께서 우선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뭔가 이제 공소장 요약 진술이 있겠습니다. 국민검사 장명합니다. 대장동 게이트 국민법정을 열게 된 데서 국민검사로서 입장을 잠깐 말씀드리고 보도 진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1983년에 판사 발령을 받고 지금까지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40년이 법정 생활 다 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슬프고 정말 비참합니다. 어떻게 해서 피해를 제대로 처단할 수 있는지, 지금 우리가 국민법정을 열게 된 것도 대장동 게이트의 공통은 이재명님이 분명하고 여러 가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기소된 개입죄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 정황에 의해서 확실시 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재명에 대한 소환 조사는 물론 참고인들이나 다른 공범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도 이재명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묻지 않는 이런 세상입니다. 우리나라 미래가 됩니다. 이것은 빠른 시간 내에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대장동 게이트 국민법정이 되기로 해서 검찰이 반성하고 국민들이 여러 가지 일어나서 범죄자를 처단하고 그야말로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되는 대한민국의 계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수고하신 우리 장익표 대표님이야 여러 어른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국민특검의 모두 진술을 하겠습니다. 먼저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모두 진술을 하겠습니다. 국민특검은 피고인 이재명에 대하여 특정 범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을 하는 법률 소위 특경법 제3조 제1항 1호 형법 제356조 제33조 제30조에 따라서 업무상 배임죄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습니다. 그 공소 사실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 이재명은 성남
도시개발공사 이합 도계공이라고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의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성남시의 시장이자 지방공기업법 도계공 설립 조례와 그 정관 성남시장 직무 관련 각종 규정에 따라서 도계공의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의 인사권, 감독권, 보고 요건이 있고 대장동 개발 같은 중요 공사 업무에 관하여 직접 결재 지시하는 지위에 있던 자로서 2015년 5월 27일 도계공의 민간 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를 상회할 경우 지분율에 따라 이익금을 회수할 별도의 협약 조항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보고를 받고서도 자신의 시장 지위를 이용하여 당시 시장 직무 대리인 하급자 상표원 유동에게 이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지시하고 이에 따라서 상표원 유동규가 자신의 휴야 조직인 전략사업팀을 통해서 도계공 개발사업 1팀에 피고인 이재명의 지시를 전달하여 같은 날 최종적으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뺀 사업협약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주식회사 성남의들 지분 50%를 갖고 있는 도계공이 그 지분에 비례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 상당의 손해를 끼쳤고 그 수익 상당은 손해를 끼친 것은 3,543억 원입니다. 주식회사 성남의들 보통주 7%를 갖고 있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7개사로 하여금 그 수익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상표인 유동규와 공동정범으로 배임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이재명은 초과이익 환수 협약 조항에 대하여 몰랐다고 주장하나 2021년 12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7시간 만에 삭제된 이유에 대하여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고자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팩트라고 하여 민간 사업자가 제시한 것 이상의 초과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초과이익은 지분율에 따라서 배부담이 합리적이라는 실무진의 건의가 있었다는 점 등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확정적 고의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비필적 고의만으로도 성립합니다. 피고인 이재명의 국감 진술은 최소한 미필적인 망정 고의가 있었음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상표원 유동규가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이상 상표원에 대한 인사권자, 감독권자, 업무 지시자로서 초과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건의를 거절한 피고인 이재명은 업무상 배임죄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어야만 합니다. 한편 배임죄는 범죄자 자신이 경제적 이득을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제3자가 재난상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하기에 도계공의 수가 기속될 금액 3,543억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그 금액을 김만배 등 소수의 민간업자들이 취할 수 있도록 한 이상 피고인 이재명이 경제적 이익을 취했는 여부는 배임죄의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 이재명을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3조, 제30조 소정의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다음 피고인 김호수에 대한 모두 진술을 하겠습니다. 예, 김호수는 조금 이따가 좀 이따 변호인 반대신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우리 국민검사 장영하 국민검사께서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모두 진술이 있었습니다. 공소장 요약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피고인 이재명의 변호인으로 육선 변호인으로 우리 박춘희 변호사님, 전 송파청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아주 어려운 역할을 하시게 되는데 한번 해주십시오. 네, 박춘희 변호사입니다. 아까 재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송파구청장을 8년 역임하고 지금은 법무부인 2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는 박인환 변호사님께서 나오시기로 예정이
있었습니다만은 박인원 변호사님 아드님이 갑자기 코로나 확진이 돼서 자가격리하는 바람에 나오지 못하고 어제 저녁 늦게 제가 연락을 받고 이 자리에 나가게 됐습니다. 저는 참 어려운 지금 변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양심과 그리고 변호사로서의 직무 업무가 불일치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변론 논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사는 이재명 피고인이 성남시장으로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초기에 설계를 지시하고 또 관련 서류의 결재를 했으므로 이로 말미암은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을 하나 시장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한가한 자리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이재명 시장은 물론 성남시 공무원들이 법에 위반되는 일을 한 일은 없다는 점입니다. 비록 국민 정서상 용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에 위반된 일을 한 일이 없었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그리고 김만배 등이 많은 이익을 얻었다고 해서 그 책임이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에게 있는 것처럼 주장을 하나 시장의 직무를 수행하기도 바쁜 터에 김만배 등이 하는 일까지 감시할 시간도 없고 또한 권한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재명 시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성남시에 손해를 입히기는커녕 사상 최대의 이익인 5,503억 원을 성남시의 이득이 되게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말대로 대장동 개발 사업은 이재명 후보가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칭찬받아야 할 일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피고인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변호인께서 이재명 피고인으로서 변론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생략할 수 없는 것이 피고인 이재명 본인의 진술을 좀 들어야 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변호인보다 사실은 더 어려운 역할을 오늘 맡겨주신 박 선생님께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이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 앉아서 하셔도 되고 일단 배심원 질문하실 때 정확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배심원 질문할 때 답변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피고인 김호수에 대해서 모두 진술하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이재명 씨하고 김호수 다음에 하죠. 백심원들 이재명하고. 아니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이렇게 하는 거죠. 예, 피고인 김호수에 대한 모두 진술을 하겠습니다. 국민특검은 피고인 김호수를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로 기소하였는 바 검찰 3회 최종 상급자로서 주의 감독 책임 있고 피고인 이재명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관계 및 국감에서의 자인 진술만으로도 범죄 성민이 명백하여 검사로 하여금 이재명을 마땅히 기소하도록 하여 공익 대표자로서의 검사 역할을 다하도록 해야 하나 도계공사장 직무대리 유동규만을 배임죄로 기소하고 공동정범으로 이재명을 기소 대상에서 누락시킨 공소장을 그대로 결재하여 직무유기죄를 범하였습니다. 한편 검찰의 공소권 남용 행위를 막아야 할 검찰총장이 이를 묵인 내지 방조한 행위는 미리 예견된 것이기도 합니다. 김호수 이하의 검찰은 도계공의 당시 신부진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면서도 피고인 이재명과 연관된 질문을 일체하지 아니하는 등 소극적인 수사로 일관하였고 하천 대유와 천화동인 7개 사에서 동시에 대표이사를 하였던 이성문, 이 회사 설립에 관여했던 성명불상의 검사, 주식회사 성남의들 대표이사 고전 등 상호 관계와 역할 등에 관해서도 마땅히 수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정황은
피고인 김호수의 직무유기가 바로 그 원인인 것입니다. 피고인 김호수의 직무유기로 인한 소극적인 수사 미흡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만 갖고도 피고인 이재명을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하면은 아무런 지장이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검찰총장으로서의 피고인 김호수의 행위에 대한 법적 비난이 경감되지는 않습니다. 피고인 김호수에 대해서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로 의율하여 엄정하게 처벌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주민검사께서 모두 진술을 가르치는데 다만 것을 조금 정정할 거는 유동규에 대해서 배임죄를 추가 기소가 이루어진 점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오늘 역시 또 어려운 역할을 하게 되시는 김호수의 변호인이고요. 오늘 나타나신 이성원 변호사님이십니다. 다른 데는 역시 계시고 자임을 하셨습니다. 변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물론 국민의 보편적 법감정에 맞지 않고 또 정치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이 직무를 소홀히 했을 때 이게 단순히 정치적으로 비난으로 그칠 일이냐, 그리고 직무 태만에 초래되는 징계 사유에 될 것이냐, 아니면 형법상으로 태만의 정도가 여기 과실에 의한 직무유기까지가 되어서 형사적으로 처벌되어야 될 문제는 구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형법 제120조의 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또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성립한 범죄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직무라는 것이 단순한 추상적 직무가 아니라 법령에 근거하거나 특별한 지시 또는 명령이 있어서 적시에 수행하는 구체적 직무를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지 하고 조직 전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부 조직원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직무 수행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형법상의 책임을 조직의 수장에게 지게 한다면 조직의 책임 체계와 또 조직 전체를 위태롭게 하는 위험을 발생시키고, 또한 형법의 기본 원칙인 자기 책임의 원리에도 반한다고 또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법치주의 전체를 무너뜨리는 위험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피고인 김호수는 검찰총장으로서 국민검찰이 적시한 검찰청법 제7조 2의 규정에 의해서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할 수 있게 하고, 또 검사에게 검찰 사무에 따라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르는 의무를 부여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검찰총장에게 개별 사무에 대한 구체적 직무를 수행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른바 대장병원 게이트 사건의 수사 및 공소 제기에 관해서 범죄 행위가 명백하게 보이는 이재명을 기소 대상으로 노력하였다거나, 이에 대한 구제 절차로는 검찰청법 제10조의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관할 고등검사성 검사장에 항고할 수도 있고, 또 이에 대한 재항고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즉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항고 또는 재항고라는 법적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 해결할 사항이지, 단순히 피고인이 검찰 조직의 수장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형사 책임을 질 사항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여기까지는 제가 국선 변호사 말보다는 약간 제 의견을 좀 첨부하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직무유기는 검찰총장이 아니고 현 야당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거는 정치적으로 해결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오히려 이런 국민 장소를 제공해서 고맙긴 한데, 청문회, 국정조사, 국정감사 등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전 총장이 했던 것 같은 직무유기 또는 가처분, 징계 굉장히 수단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검찰총장은 2년의 임기가 보장된, 그리고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실 막중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직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치적으로 우선 해결되고 언론을 통해서 계속 국민들이 감시하게 하고 할 역할을 지금 야당이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사실 변호에서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직무유기는 김어수라기보다는 오히려 현 야당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검사께서는 직무유기로
기소를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직권남용이 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상급자 검찰총장은 구체적으로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자리지 수사를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니 그리고 그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따르는 일반 검사의 의무가 있긴 하지만 그러한 그 지휘 감독이라는 게 정당한 지휘 감독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지금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을 때 직무 유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정당한 지휘 감독을 하고 있느냐 또는 위법한 그 지휘 감독이 있었느냐라는 근거를 추적해서 직권 남용으로 기소를 해야 될 문제이지 직무 유기라는 모호한 그리고 형법적으로 구멍이 많은 조항을 해서 기소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그 직무유기는 오히려 정치적으로 지금 의무를 회피하고는 야당에 무력하고 그리고 피고인 김호수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직무유기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본 변호인의 요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호수 변호인께서 진짜 김호수의 변호인 같이 진출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피고인 김호수 본인의 입장을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발언을 아끼려고 했는데 저를 변호해 주신 이성원 변호사님 정말 탑결입니다. 그렇습니다. 끝나고 반드시 명함을 주시면 제가 퇴임 후에 변호사님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검찰총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직원들을 관리 감독하고 또 저를 임명해 준 사람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아주 진솔한 답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국민 대신원들의 신분 절차입니다. 원래 국민참여법에 의하면 대신원들은 재판장한테 이것을 물어주시오 요청하면 재판장이 이제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하는 게 더 좀 질서가 있을 것도 같고 그래서 이런 그 방법을 채택을 해볼까 합니다. 국민 대신은 민영회 대구에서 오신 국민 대신이십니다. 민영회 선생님이시죠? 네. 예, 그러면 직접 선택지를 드리죠. 직접 이재명 피고인한테 물으시겠으면 직접 물으시고 아니면 저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 선택지를 드릴 테니까 직접 물으시는 걸로. 네네. 제가 앉아서 하면 될까요? 네, 직접.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서 지금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로 휩싸여 있는 엄마들을 대표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지금 대구에서 독서 모임을 하면서 12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피고 이재명에게 묻겠습니다. 피고인은 대장동 주택개발사업을 설계하고 청사진까지 내려보낸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밝혀진 대로 문서 12가지의 성명시장으로서 결제를 한 일까지 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이 설계하고 결제한 사업에서 김한배, 나무, 정합 등이 무려 8,571억 원의 불법 수익을 얻었으니 이 불법 특혜 사건에 대해서 책임은 이재명 시장 당신에게 있는 건 아닙니까? 저는 그게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게이트가 아니라고 피고인들에게 미친 집값을 불러온 책임이 저는 이재명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인 이재명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재명 피고인 답변 주시겠습니다. 네. 대장동개발 계속 저한테 얘기를 하고 계신데 최대 공익 환수를 했습니다.
그 금액이 무려 5,500억 원이 넘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제가 했던 대장동 사업을 따라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5,500억을 벌었습니다. 이 말은 내가 2018년 도지사 선거할 때도 선거 공부에 큼직하게 써서 홍보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만약에 1원이라도 한 푼을 받았다면 당장 후보직을 사퇴하겠습니다. 돈을 받은 사람은 제가 아니고 국민의힘의 곽상도 의원입니다. 50억을 받은 사람은 그리고 김만배, 남욱, 정여가 이런 사람들을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전혀 모릅니다. 저는 잘 아는 분들도 아니고 또 제가 안다고 해도 그들이 임관회사를 차리고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서 분양이 100% 다 됐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간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는 제 탓이 아니다. 탓하려면 문재인 대통령을 탓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성남 시민에게 제가 시장 퇴임한 후에 10만 원씩 돌려드렸습니다. 자, 시민들에게 10만 원씩 돌려드렸으면 시장 일을 잘한 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그럼 다음은 또 역시 국민 대심은 세종시에서 올라오신 송강영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십시오. 네, 저는 세종에서 살고 있는 국민 대심은 송강영입니다. 피고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피고인 이재명은 성남시장 재직 시 인허가권으로 성남 시민에게 대장동 개발로 이익을 안겨주었다고 하셨는데 인허가권을 이용하여 공영개발이라는 가짜 공영개발로 사업 시행자 성남인들의 주주인 도시개발공사 그 다음에 하천대 천화동인 자본 지배권이 김만배, 남욱, 정영학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줄 수 있게끔 설계한 것이 맞지요? 말씀 좀 해보세요. 네, 뭐 질문 다 하셨습니까? 예, 질문 다 하신 건가요? 좀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장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성남 시민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이 맞죠. 그러면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로 인해서 막대한 성남 시민에게 이익을 줬다는 것이 도로부지, 모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도로부지 그걸 조금 편입해서 이익을 봤다는 것을 가지고 방대한 홍보를 하고 개인이 도저히 공익사업을 할 수 없는 하천대유, 천화동인 자본 지배권을 김만배, 남욱이가 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었지요. 그러면서도 모른다고 하면은 이건 뭡니까 이게? 국민 성남 시민이 대리인이 거짓말을 하고 이중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은 그래도 받지 말고 또 그런 분이 또 대통령을 나오신다고 하니 이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지금? 한번 그 양심적으로 한번 고백을 해 주십시오. 의뢰인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의뢰인이 지시에 의해서 일을 안 하면은 바로 쫓겨납니다.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을 성과가 없으면은 바로 급여를 내립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명 피고인 답변. 네, 당시에 제가 성남시장이었으니까 결제 도장을 찍었고요. 그게 이제 바로 인허가권입니다. 근데 배시범께서 잘 모르시고 질문하신 것 같은 게 있는데 대장동 지역은 대부분 그린벨트 지역이었습니다. 주택단지도 개발하지 않았으면은 이미 그대로
그리고 거기서 날 수 있는 수익은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결제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거기에 집을 지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저에게 감사를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또 그린벨트 그 임야진대라 하더라도요. 당시 보상가를 보면은 평당 300만 원 정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정도면 거의 뭐 불로소득입니다. 이거는 오히려 감사를 저한테 해야 되는 얘기고, 그리고 뭐 자꾸 지금 뭐 미친 집값이다, 부동산 값이 뭐 폭등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건 사실 제 잘못이 아니죠. 번지수가 틀린 거죠. 그것은 이제 종로구 청와대에 계신 분한테 따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명 피고인 답변은 상당히 아주 정확하게 아주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음에는 뭐냐면, 예, 우리 국민 판사 우주화 변호사님, 이재명. 예, 이번에 제가 한두 가지 질문을 좀 이재명 피고인에게 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이 알고 있는 그대로, 있는 사실 그대로 실체적 진실에 맞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피고인 지난 10월 20일 국정감사 때 유동규 씨가 압수수색 당시 자살하려고 했다라고 말하였죠. 기억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그때 이제 유동규 씨가 자살하려고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유동규가 자살하려고 했다는 말을 누구한테 들으셨나요? 여기서 좀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술을 거부하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추가 묻겠습니다. 피고인은 혹시 김만배 씨에게 원순일 대법 찾아 지시한 적이 있나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없으세요? 마지막 한 가지 묻겠습니다. 피고인은 유한기 씨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황무성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도록 지시한 적이 있나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에는 역시 국민 대신은 정창옥 안산에서 오신 정창옥 대신의 질문입니다. 부동산 개발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있는데, 첫째는 투입 매집, 두 번째는 인허가, 세 번째는 분양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맞아떨어져야지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데, 지금 대장동 사태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맞아떨어져 있습니다. 일산, 분당, 평촌, 신보는 서울 인구 집중을 막고 강남발 부동산값 안정을 유도하면서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우리나라 1, 2 신도시의 산업을 이끌었습니다. 이후에 수지, 영통, 판교, 광교, 위례, 위사 등 부동산 시장에서 경부선 벨트는 대한민국 부동산 불패 신화를 써내려가면서 성공을 담보하는 가장 확실한 부동산 투자처로 자리 잡았습니다. 경부선 벨트는 단 한 건의 미분양도 기록하지 않은 부동산 불패 신화의 금자탑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장동은 그 한 중심축에 놓여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 개발업체 화천대유 천화동의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이재명 씨는 설명했습니다. 제가 하이리턴은 알겠는데 하이리스크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지금 이재명 피고인, 네, 지금 진술 거부권을 잘 행사하고 계시는데 지금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 주시겠습니까? 일단 목소리가 성우신 줄 알았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준비를 못해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009년 11월, 12월 두 달간 대장동 토지 거래건은 총 154건이었습니다. 여기 대장동 민간개발사인 C7이 계약을 한 토지는 89,000평으로서
대장동 전체 사업용지 27만 5천 평의 31.8%에 이릅니다. 매입 금액은 1,200여 원으로 알려졌고 계약이 이루어지던 2009년 성남시 자문단에는 천화동인 4호 나국 변호사와 5호 소유주인 정명혁 회계사가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이재명 시장이 설립한 성남도시개발 그리고 유동규 본부장이 주도한 성남의 뜰이 C7을 대신했습니다. 성남의 뜰과 C7의 연관성은 무엇이며 어디까지 승계받았습니까?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말하기 어렵다. 이거. 말하기 어렵다. 예, 역시 진수가 없군. 이재명 후보는 5,503억 원의 수익을 올린 당시의 고갑인 대장동 설계는 자기가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니, 자랑했죠. 그런데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사태는 국내힘 게이트라고 덮어 씌웠습니다. 또한 이재명 씨는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천화동인 구성원들이 은행과 SK증권 등 특정 금융 신탁에 숨어 알 수 없었고 민간 개발사 수익 배분을 알지 못했다고 변명했습니다. 몰랐다면 모르기고 알았다면 공범입니다. 부정부패로 얼룩진 정진상, 이동규는 경기도청 공무원 세계 사이에서는 좌진상, 우동규로 불려오지며 널리 알려진 이재명 측근 중 최측근입니다. 측근이었던 유동규 본부장의 뇌물 배임 부패를 민간 개발사 수익 배분을 알지 못했다고 변명합니다. 이 또한 몰랐다면 직무유기고 알았다면 공범입니다. 총 14명으로 구성된 초보와 변호사 비용인 2억 5천여만 원을 사용해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그런데 변호인으로 참여한 상당수 변호사들이 전주 나이트파 조폭 출신인 회장으로 있었던 쌍방울 계열사 이사로 활동하면서 23억 원의 전환사채 용도가 무엇인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화천대유 김만배 측에서 100억 원을 쌍방울에 제공하고 그 쌍방울 회사에 이재명 무죄 사건 변호사들이 재직하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예, 답변하시겠습니까? 다음에 답변하겠습니다. 대장동 사태의 본질은 민간합동개발 사업으로서 사업 전 단계는 공공개발로 강제 수용하고 사업 후에는 민간 회사가 이익을 싹 쓸어가는 성공 후 사이의 교묘한 지분율과 배분율을 숨겨뒀다는 점입니다. 성남시장으로 성남의 뜰을 기획하여 화천대유 천화동인 떴다방 업자들과 벌인 대장동 기획부동산발 한판 승부. 이재명 시장은 감독이자 구단주로서 가장 은밀한 부분을 파악하고 있는 유일한 키맨입니다. 바람보다 먼저 엎드린 경찰과 김호수 검찰총장 등 판검사들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절망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대장동 사업의 최종 승인권자인 허가권자인 이재명 시장은 떡다방들과 공모하여 성남 원주민들의 땅을 헐값에 몰수하고 부당 이익을 챙긴 당구들의 최악의 부동산 범죄인 대장동 기획부동산의 본질을 정말 몰랐단 말입니까?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7년 전 가수 조영남의 화투패 대작 사건을 통해 그림 예술의 씁쓸한 민낯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공했습니다. 문화예술의 한 장르인 키치 예술에서 말이죠. 키치 예술이란 본질보다는 효과에 관심을 두고 참된 문화 가치보다는 특정 문화가 제공하는 오락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위해 생긴 대용 예술입니다. 10만 원을 주고 대리 화가가 그려준 그림에 덧칠만 한 후 직인을 찍어 수천만 원에 대판 사건. 한마디로 말초적이고 선동적인 행위로 예술을 빙자한 조숙한 야바이였습니다. 조영남은 키치 예술을 통해 그림 야바이를 예술의 한 장르로 둔갑시킨 장본인입니다. 시작되던 2016년 6월 이재명 성남시장은 광화문에서 국가재정개혁 방안에 반대하며 11일간 단식 투쟁을 한 사실이 있죠.
단식 투쟁한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식 투쟁하신 사실이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예, 그러면 다 물으셨습니까? 국민 정 선생님 다 네, 지금 쭉 남아 있습니다. 예,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아, 그런가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으시고. 2015년 전국 지하철 재정자립도 평균은 50.6%인데 30%도 안 되는 곳이 수두룩했습니다. 부자 도시, 가난한 도시가 존재하는 것은 현 지하철장이 자란 결과이기도 하지만 지정학적 여건상, 지역 문화 특성상, 재리적 차별성 등 일정 부분 정해진 틀 속에서 진행되어 온 불가변성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인구 전력국가로 진입한 것이 바로 2014년입니다. 출산율 최하위로 2011년 생산 가능 인구인 15세 64세 청장년층 3,704명을 기점으로 2017년부터 계속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통해서 4조 7천억 원의 해결 방안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국가 재정 개혁 방안이란 개혁 방안을 내세우면서 조정교부금과 법인 지방소득세 등 그 안을 통과시키고 말았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6개 불교부단체, 수원, 성남, 화성, 고양, 과천, 용인 등 성남이 포함된 6개 지자체가 받지 못할 금액은 5천억 원, 한 개씩 평균 820억 원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당시 시장은 6개 불교부단체의 재력을 빼앗는 정책이라면서 단식 투쟁에 돌입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자도시 성남시 가난한 시군에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비정한 도시로 전락시킨 이재명 씨가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 나온 이 비참한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념의 갈등에 만시창이 가던 이 땅에서 자포자기한 청년들이 넘쳐납니다. 평균 1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뭐 이제 그 정도 하시죠. 지금 대신님께서는 이 피고인에게 질문하시고 대장동 사건. 네, 그래서 이재명 씨에게 묻겠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는 뉴스가 혼자되고 있는데 당신의 거짓말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제? 네. 지금 끝났잖아요. 예, 마지막 질문. 예. 제가 김만배 씨 얘기를 지금 많이 하시는데 김만배가 재판에서 이익해달라고 로비를 부탁했다 그러는데 그거는 사실과 절대 다릅니다. 신문사 기자니까 인터뷰를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만난 게 가고요. 대통령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김만배 기자가 기자 생활하면서 딱 2번 기사를 썼는데 그중 하나 저와 인터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일단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김만배 씨가 대법원에 머리 깎으러 다녔다고 분명히 밝혔는데 제 말을 안 믿고 자꾸 이 권순일 대법원하고 엮으려고 하는 게 저로서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직 시절에 제가 그 시장 재직 시절에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 다른 시장들은 시장의 명령으로 뭐 누군가를 정신병원에 입원하거나 이런 조치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제 형님도 좀 마찬가지였고요. 이 가족사기 때문에 사실은 말하기가 좀 그런데 우리 또 배심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요즘 뭐 또 존경하는 얘기 갖고 또 뭐 말이 많은데 사람 말을 좀 믿어주십시오. 저는 신뢰 사회, 트러스트 소사이어티 이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피고인 이재명 답변이 끝났고 다음 광주에서 올라오신 박현 선생님 질문하셨겠습니다. 대장동 게이트 요거에 대해서
위해서 오해할까 봐서 이 배심원에 나왔습니다. 우리 저 호남 사람들 상당한 그 다른 정의를 가지고 지금 여론조사에 봐도 20% 이상이 윤석열 지지하고 있어요. 절대 호남 사람들 그건 아니고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더 올라갈 것입니다. 아니 이런 범법자를 갖다 대통령을 만든다는데 우리가 같은 나라 사람이 호남 사람이 다 만들겠습니까? 반드시 앞으로 30% 이상이 말고 적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아시길 바라고요. 재판장님, 저는 이 배심원으로 와서 여기 와서 딱 생각나는 그 고사의 그 옛날 얘기가 하나 있어요. 소위 덕리 기준하고 말하자면 덕이 체득한 품성이나 덕성이 그 도약값도 없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지소이 못하는 별로 현실도 없는 사람들이 말이야 일을 크게 벌게 못하면 무하자성이라 다시 말해서 그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고 그런 사람을 지도자고 국민이 제안하는 지금 이재명이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성남시 정치 자살을 박탈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전부 다 박탈감을 빠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그 문구하고 또 하나는 과대망상 주시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눠주신 분량대로 생각해라. 이게 말이야. 대통령 가운데 들 많은 사람이 아니고 과대망상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 소위 말하면 대통령을 되어보려고 자기 스스로의 엄청난 전략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지구와 소위 말하자면 지위를 이용하고 지위를 이용해서 인호화권 결정을 가지고 어떻게 돈을 만들 것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이걸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 이런 걸 봤을 거예요. 재판장님 너 조국 알고 처음에 봤지 않습니까? 덕성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고 나는 조국이하고 이재명이하고 가깝고 추미애하고 이재명이 가까워서 추미애는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추리하고 여기에서 조국이라는 사람을 봅시다. 우리가 딱 보면 나 조국을 딱 보면서 저기 인물이요 머리를 딱 했어. 그래서 당신은 말이야 그 내면정신이 쌓인 사람이 아니야. 당신 같은 사람은 소위 남성용 상품 모델이 나오면 딱 저쪽이야. 나는 그 조국을 그렇게 봤습니다. 추미애 지금 법무부 장관이요. 이재명을 추천한 사람 지지해서 이번에 선거 때 추미애 법무부 지금 메리벨이라든가 영국의 누구야 그 대처라든가 자 여성답죠. 여성다우면서 활성화가 나오죠. 추미애 보면은 꼭 이 양반을 보면은 당신의 말이 법무부 장관만이 아니라 저 북한 연정신 여성 가다마다 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과 전부 다 부류가 유유상종이야. 그러한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이 나라를 지금 농단하고 있어요. 한다는 것이 그러면 난 왜 이재명이 어떻게 등장했느냐 이 부분 참 재판장님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재명이가 이 사회에서 거론이 될 때 이름도 별도 없는 사람 듣보잡이란 말이에요. 듣도 보는 사람 무슨 기초단체장이 불과한 성남시장이 불과한 사람이 무슨 뉴스가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참 이상하게 생각했거든. 그 전에 우리가 새정치 흐름을 가지고 새정치 말하는 사람 창조한국당 또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도 갑자기 나온 사람들이거든. 언론에 많이 나와.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돈이 많아. 언론들이 이런 것이 자리들을 집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들은 그런 받아먹는 재미가 막 쌓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명 인사가 되는 거예요. 별로 뭐 비전도 없는 사람들이 많이 새정치 말을 안 만들고 못하고. 그런데 이재명이가 어떻게 해서 난 이재명을 어떻게 봤느냐. 비로소 나는 이재명이가 틀림없이 성남시장을 하면서 그 판공기 가지고는 언론을 제게 잡을 수가 없는데 틀림없이 뭔가에 엄청난 누가 스폰서가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의심을 했지 그 사람 인물을 보지 않았어요. 예. 대장동 사건이 터지니까 비로소 저는 이것이었구나. 저런 시각이 여기서 돈을 만들어가지고 뿌렸구나.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부산했구나. 이러한 소위 말하는 성남 시민의 재산을 갈취해가지고 대장동에 돈을 벌어서 언론에 뿌려가지고 소위 말하는 대통령이 못 받던 선생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저는 이 법정에서 소위 뇌물수수라든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최고형이 소위 무기징역 정도라고 된다고
그 사람은 꼭 뇌물수수가 아니라 특정 범죄의 간접처벌법 이상의 소위 말하는 사법살인이라는 말이 있었지. 과거에 인혁당 지금 살인 행정살인을 했습니다. 응압이 죽었지 않습니까? 행정살인이라는 걸 분명히 재판장님은 인식하셔서 그에게 소위 가장 최고의 언들을 내려가지고 소위 구속 소위 무기징역이 아닌 그 이상의 언들을 내려서 국가의 정의가 살아있고 법치국가임을 열심히 증명해 주시면 하는 것을 드리면서 말씀을 가능합니다. 네. 박현 선생님이 구체적인 질문은 없었지만 그 요약을 하면은 이 대장동 게이트에서 마련한 자본으로 대통령 선거운동 자본을 마련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는 부분이 아마 묻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일부러 제지를 안 했습니다. 국민적인 불문을 아마 배반하시는 것 같아서. 그럼 이것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판사로 계시는 하은정 변호사님이 피고인에 대해서 신문하시는 있습니다. 이재명 피고인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피고인 답변 중에 그 성남시민 전원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언제 무슨 이유로 지급을 했나요? 이미 많은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얘기해주세요. 여기서 법정에서. 변호사님이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피고인이 지급했다고 하는 그 전 국민의 전 시민에게 지급했다고 하는 그 10만 원과 그 북한 같은 그런 사회주의 국가들,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실시하는 대급제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급제와 이재명 피고인이 시정이 있으면서 재난지원금 같은 그런 형태로 수만 주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그거 모르시면 솔직하게 말씀해 예, 솔직하게 진술을 거부하실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 공사 사업본부장 이 며칠 전에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자살을 했다고 언론이 보도됐죠. 그건 알고 계시죠? 그 보도가 있은 직후에 그 전직 법관 출신 현직 국회의원이 본인의 SNS에다가 그 죽음이 이 정권에서 이전에 있었던 그런 의문사들을 연상시킨다라고 하면서 그 리스트를 적었어요. 혹시 그거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버닝썬 사건 강남경찰서 강력반 이용준 형사가 낚시터에서 숨진 채 발견. 2. 울산시장 부정선거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검찰 출신 행정관 숨진 채 발견. 3. 옵티머스 펀드에 연루되어 수사받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부실장 자살. 윤미향 더불어의원의 정의기억연대 관련 위안부쉼터 평화의 우리집 손모 소장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윤미향 재판 담당 이모 부장판사 식당 화장실에서 의식 잃고 쓰러져 의문사. 그리고 LH 토지주택공사 경기본부장 경기 분당에서 부신 자살. 그리고 조국 사모펀드 이건 자살이 2건이나 있어요. 첫 번째 조국 사모펀드 관련 대출할선 혐의 상상인 저축은행 피의자 의문사. 두 번째 사모펀드 운용에 가담했던 주요 참고인이 모텔에서 자살. 이렇게 본인이 게시판에 올렸어요.
이 죽음들과 그 유한기 전 사법본부장의 죽음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피고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국회의원도 지적을 했지만 보면 지금 자살했거나 의무사 당한 이분들의 공통점이 각 사건의 그 진실 규명에 핵심적인 인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그 유한기 본부장이 자살했다는 보도를 접했을 때 그 자연스럽게 그 이전의 사건들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자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유한기 본부장의 자살. 그거는 우리 검찰총장이 더 잘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아주 지금 이재명에 대한 대수민들의 아주 예리한 질문이 있었고 또 피고인의 진술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더 이상 진척이 없고 저는 그런 상황이 좀 안타까운 현실에 좀 부딪힌 것 같습니다. 그럼 이로써 그 이재명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마치고 다음에는 피고인 김호수에 대해서 국민 배심원들 필요하면 검사님 또 변호인들 재판부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선 국민 배심원의 이호순 선생님 성남 소식인데 김호수 피고인에게 질문하시겠습니다. 성남에서는 이호수입니다. 저는 사실 그 토지주택 시민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성남에서 이와 같은 충격적 당군 이래의 최대 그 부동산 적폐 사건 이것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 김호수 피고인 지금 그 이재명 그 피고인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부동산 전문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은 이재명 지금 그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세 가지 아주 특성이 있어요. 첫째는 그 성남의 그 89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업계에는 아주 대명사죠. LH 본사가 성남에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그 피고인은 사실은 그 성남시장 시절부터 그 LH와 그 여러 가지 관계가 있지요. 그 다음에 사실 그 지방자치단체가 90년도 초반부터 됐는데 그 수백 개의 그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이재명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다 활용한 겁니다. 지금 공공토지 수용이라든지 용도 변경권이라든지 또 그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들을 시장의 권한으로서 다 이제 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그 피고인은 법률 전문가 아닙니까? 변호사 아닙니까? 이재명 피고인한테 물어본 거. 아니 그러니까 제가 김호수 그 피고인에게 왜 수사를 안 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재명 피고인이 이런 그 대장동 게이트를 설계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습니다. 예, 그런데 왜 그 검찰총장이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그 법적 권한이 있는데 답변하겠습니다. 이재명 그 전임 성남시장이 부동산 개발 전문가라고 피상적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요. 실체적 진실에 가면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이번에 한 분도 못 받은 것 같아요. 자, 우리 그 김호수 피고인은 사실을 지금 왜곡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 이재명 피고인이 98년도에 백궁정자지구 용도 변경 특혜 사건을 파헤친 사람이에요. 4년에 걸쳐서 파헤쳤죠. 네. 일반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님들도 그거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성남에서 정말 그 성남이라는 도시에서 89년도 1기 신도시가 개발됐고
또 98년도에 그 백궁 정자지구가 발생됐고 2000년도에 판결 신고시가 발표됐거든요. 그때 이재명 변호사는 음으로 양으로 다 관련이 돼 있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이 설계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범인이 자백을 했는데 왜 그 증거인멸이 설계는 그 제가 그 수사 결과를 받아 보니까 설계는 했지만 5,503억 원의 공익 환수를 한 거 아닙니까? 1억 원을 임대아파트 부지 비용으로 2,671억 원을 성남 제1공단 공원화 사업으로 700억을 선월공사비로 이렇게 해서 5,503억 원을 성남시를 위해서 환수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 피고인이 자꾸만 사실을 호도하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 도관이라는 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면책사항이 되는 겁니다. 하나는 공공의 이익으로, 그러니까 개인의 땅을 우리가 강제로 수용하면 그 이익금으로 사회 간접시설을 한다거나 또는 그 임대주택을 건설한다거나 이러면서 그 면책을 받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토지를 강제 수용을 하니까 비판을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두 가지 면책인데 이 대장동 게이트는 두 가지가 다 빠졌어요. 그 석판구 터널도 대장동 주민들을 위해서 만든 거지 전체 성남 시민을 위해서 아니 저 배심원께서는 도대체 성남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지금 검찰들이 그렇게 수사를 다 했는데도 모르는 내용들을 많이 얘기하시네요.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와 주택이 삶의 보금자리가 돼야 된다.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시민운동을 30여 년 동안 대장동 게이트에서 눈여겨봤죠. 이 대장동 지금 그 피고 그 김호수 피고인은 이런 국민들의 생각은 어때요? 아니 이 지금 자가. 대선 기간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대선 후보를 조사하는 게 국민의 저희가 다른 정당 후보 윤석열 후보를 그렇게 조사한다고 하면 그 지지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선 기간이라는 걸 생각하면 지금 무슨 권력을 하는 겁니까? 이재명을 대변하는 겁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검찰은 이재명도 윤석열도 누구도 대변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고 아니 국민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안 것입니다. 한다니까요. 국민들은 지금 보통 그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 뭐 다투는 자리가 아니고 그 정도로 진짜 실전을 방문하는 시원한 거구나. 기본 부사람을 구속합시다. 네, 다음에는 청년 이호영 국민배심원의 주민님께서 너무 감정을 표출하시면 안 되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24살 대학생 이효령입니다. 실례되는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여기 참여하신 배심원분들 중에 제가 가장 최연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앞으로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 내에서 살아가야 할 날들이 제일 많은 사람이 아닌가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김호수 검찰총장의 이런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청년들이 이를 직시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천화동인 5호 소유자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천화대유 실소유주 김만배가 천화동인 1호 배당금 1,208억 원의 절반은 그 대장동 사업에 건설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김만배가 그분을 있는 사람은 이재명 시장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김만배가 말한 그분은 이재명 성남시장일 수밖에 없고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인 절반인 604억 원이 그분 것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도 그분일 수밖에 없는 이재명 시장을 소환해서 조사조차 하지 않는 것은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피고인 김호수 검찰총장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보는데 김고인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해 주시죠.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600억이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직원들한테 들었는데요. 한편 김만배는 9월 13일 최초로 언론에 인터뷰를 할 때부터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다. 100% 내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녹취록에 나온 그분을 주기로 한 것은 나중에 그 백만배가 말하기를 여러 가지 그 부동산값 폭등으로 천문학적 이익이 발생해서 이 돈을 투자자들과 나누는 과정에서 자기 몫을 더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그분을 지칭한 것뿐이지 실제로 그분은 자기다. 내가 이 천화동인과 화천대유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일관성 있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서 더 이상 수사를 할 수 없었음을 우리 청년께 보고드리고 정말 그 믿어주셔야 됩니다. 존경하는 배심원 여러분, 이 검찰의 얘기를 믿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큰 함정에 빠집니다. 검찰이 지금 이 대선 와중에서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솔직히 지금 누가 당선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도 노심초사 그것만 보고 있는데 더 곤란하게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이놈을 부숴라! 이놈을 부숴라! 예, 다음에는 경남에서 올라오신 김혜수 배심원 선생님 질문하시죠. 구체적인 질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남에서 온 김희실입니다. 여성이 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김희수 총장님께 말씀드리고자 옵니다. 공평하게 왜 국민이 있어서 국민이 계셔야 국가가 있는데 왜 한 사람 편에 있어서 조사를 안 하는지 그거 묻고 싶어서 왔습니다. 며칠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본부장을 지낸 바 있는 유한기 씨가 안타깝게도 극단 선택을 했습니다. 유한기 씨는 이재명 성남 전 시장 측근이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본부장으로 있으면서 대장동 게이트 방해가 될 것으로 보였던 항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사퇴를 강요했다는 사실 아시죠? 네. 뭐라고 했느냐 하면 오늘 사표를 내지 않으면 사장님이나 저나 다 박탈당합니다. 또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시장님 이재명 전 시장 명을 받아서 하는 일입니다. 유한기 씨가 제그땅 선대강 사건에 벌어졌는데 이와 관련해 이재명 후보는 몸통은 그대로 놔두고 엉뚱한 건드려서 자꾸 잔혹한 결과를 만들어 내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몸통은 누구입니까? 이재명 후보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조차 몸통이 자기를 조사하지 않고 엉뚱한 데를 자꾸 건드리고 집으로 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게 공평하게 조사를 하셔야지 왜 눈치를 보고 이번 정부를 눈치를 보고 소환해서 조사 안 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번 정부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검찰총장은 그렇게 이번 정부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퇴하시고 집으로 갈 의향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를 임명해준 사람이 있는데 국민의 앞에 대한민국 국민의 앞에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 국민 배심원들께서 격앙돼 있으신 것 같아서 이렇게 격앙된 상황에서는 재판이 진행되는 게 옳지 않다고 봅니다. 좀 자제를 요청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국민 판사 함정 판사님 김호수 피고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피고인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네. 지금 피고인은 마땅히 해야 될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유기로 지금 기소가 됐죠. 네. 그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 대장동 계랄 로비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예. 검찰 출신 법조인들이 연루가 되어 있죠. 있습니까? 그거는 저한테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아니 우리 직원들이 연루되어 있다라는 거를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답변할 것 같습니까? 판사님. 연루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네, 저는 돼 있다고도 안 돼 있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솔직해졌습니다. 있다고도 그러니까 있다고 보는 이유는 뭐고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네, 저는 뭐 검찰총장으로서 이 검찰의 그 기능, 공권력 이것이 엄정하게 집행되도록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거기에 개입이 돼 있다라는 건 제가 용납할 수 없어서 숨겨두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상도 의원이 관여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이분은 검찰 출신입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언론 보도에 의하면 박영수 전 특검도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분은 검찰 출신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전 특검이니까 검찰 출신이고 그래서 정말 이 검찰에서 이번 수사를 함에 있어서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앉으세요. 자, 그럼으로써 우리 국민 판사 김호수 구주하 변호사님이 피고인 김호수에 대해서도 질문하시죠. 조금만 물어봐요. 예. 피고인은 대장동 사태의 몸통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분은 아닙니다. 그분은 아닙니다. 예. 또 다른 그분이 있습니다. 그 누굽니까? 그분과 그분이 거의 같은 편 같은데요. 저가 얘기 거의 같은 사람이다. 아니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수사 결과 다른 사람입니다. 수사 결과를 말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말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수사 및 기소를 하지 않으면 정부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적이 있나요? 그건 검찰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안 하기로 작정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재명 지사는 지금 여당의 유력 대선 후보이고 비록 지지율이 10% 이상 격차가 벌어져서 떨어질 것 같은 전망은 되나 그래도 유력 대선 후보라서 수사를 하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수사 받기 싫은 사람은 다 대통령 후보 나가면 됩니까? 근데 뭐 한 30% 정도 나오면 된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피고인들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대신문의 판결 순서로 들어가는데요. 재판장님. 예. 네, 우선 검찰이 구형 의견을 좀 얘기해야. 예, 좋습니다. 그럼 국민검사님, 장영하 변호사님의 피고인 이재명, 이 피고인 김호수에 대해서 본 국민검사가 볼 때 피고인 이재명과 피고인 김호수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역대 중의 역대입니다. 지금도 반성을 못하고 앞에 말 금세 본인이 한 말 부정하고 뒤에 말 부정하고 검찰총장의 직무가 뭡니까? 검찰총장의 직무는 국민과 국가를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게 1순위의 사명입니다. 정치적 중립도 중요하지만 범죄를 드러난 범죄를 또는 범죄가 확실시 되는 경우에
즉각 수사에 착수해서 엄벌함으로써 사회와 국가와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은 뻔뻔스럽게 자기가 지은 죄를 앞에서 시인했다 뒤에서 부인하고 앞에서 부인했다 뒤에서 시인하는 그야말로 손바닥 뒤집듯이 그런 언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 시민들과 국민들이 본인에게 준 권한을 최대한 남용해서 자신의 정청 미래와 자신의 추종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남용했습니다. 이런 이재명 피고인과 피고인 김호수에 대해서 엄벌해야 마땅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국민검사는 피고인 이재명을 특경법 제3조 제1호에 의해서 법정행위 횡령에 대인액이 50억 이상일 경우에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피고인 이재명이 대인을 끼친 총 액수가 3,543억입니다. 이것은 법정행위 사형이라도 있다고 그러면 사형이라도 구형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이 본 국민검사의 의견입니다만 생각입니다만 법정행위에 무기밖에 없어서 무기를 구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피고인 이재명에 대해서 또 배심원들은 최대한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방금 피고인 김호수는 그야말로 검찰총장의 사명을 망각하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검찰총장을 임명했는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정말 반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이 징부 유기죄에 대해서 법정행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밖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이번 기회에 지금 이 직무유기죄는 말단 공무원들이 민원인에 대해서 어떤 처리하는 업무에 대해서 하는 것만 상정하고 정해진 법정형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게 뭡니까? 그래서 이번에 앞으로 국회가 열리면 재빠른 시간 내에 이 직무유기죄 법정형의 상한을 대폭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법치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법에 그렇게 또 죄형 법정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법에 상한이 징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이기 때문에 징역 1년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피고인 김호수도 전혀 유치 못하고 있고 본인의 본분을 망가하고 있는 바 배심원들과 국민 법정에서 재판장님께서는 피고인 김호수에 대해서 법정 상한형 징역 1년에 반드시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변호인의 마지막 변론을 또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피고인 이재명 변호인 박준희. 네, 그동안 배심원께서 질문해 주시고 그에 대한 이재명 후보 피고인의 답변을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어떤 법에 저촉되는 그러한 혐의점이 나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추정적으로 그렇게 이재명 피고인이 죄를 졌다. 그리고 엄벌에 처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법원에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이 이익으로 나는 그런 법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저촉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이재명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드리고 싶습니다. 가짜 변호사입니다. 국선 변호인으로서 상당히 소명감을 가지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제 피고인 김호수의 변호인 이성원 변호사님. 국민의 보편적 법학적에 맞지 않는 것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공무원이 직무를 소홀했다고 하여 직무를 모든 소홀한 행위에 대해서 직무유기로 형법적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직무 태만에 의한 징계 사유는 될지언정 직무유기에 죄에 의유할 수는 없고 추가로 검사가 직권 남용으로 공소를 제기하면 그때 다시 변론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 김호수는 징계 사유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양 피고인의 최후 진술 순서를 받겠습니다.
이재명 피고인부터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 가지 한번 종합해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제가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을 이유도 없는 것 같은데 다들 고생만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좀 잘 봐주시고 우리 김호수 총장님은 제가 당선되면 법무부 장관으로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는 피고인 김호수 피고인 최우진 수. 검찰의 역사상 여러 그 오해를 받기도 하고 언론의 질타를 받기도 하지만 검찰은 늘 정치적 중립 그리고 양쪽 눈치 보기 이거를 해왔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저희가 그 관행을 깰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다음 순서로는 이제 국민 배심원들의 판결 순서가 있습니다. 또 형량 조정 순서가 있는데 판결은 뭐냐면 유무죄를 이제 판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원칙은 이제 국민참여재판법에는 다수결이 아니라 만장일치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필요하면 재판부에 권고를 받아들여서 다수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또 그 평민은 따로 옮겨야 되는데 이 장소가 코로나 때문에 통신당으로 기껏 할 수도 없고 이 자리에서 우리 피고인도 있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동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 계시는 여기 한번 쭉 계시는데 유무죄 그래서 이제 피고인 이재명에 대해서 유죄냐 무죄냐 공소사실이 뭐냐면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가지고 그러니까 성남시장으로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지시감독권이 있고 결재권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걸 아마 좀 쓰고 계십니다. 지금 피고인 이재명과 피고인 김호수에 대해서 각각 지금 판결 의견서들을 좀 쓰고 계시는데 중간에 제가 이제 의견을 드리면은 약간 업무상 배임죄라는 거, 그래서 성남시장으로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지휘감독권이 있고 결재권이 있는데 그 임무를 위반해가지고 성남도시개발공사 나가서 성남 시민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이 화천대유나 또는 그러니까 천화동인에 대해서 이익을 줬다. 3,543억, 735 이렇게 해서 업무상 위배다. 그래서 법정형은 징역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그 안에서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판결 의견서에 피고인 이재명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이야. 10년에서 20년, 징역 20년에서 30년 무기징역까지 있습니다. 기타 형량은 아마 제가 5년 이상인데 형량 감경으로 2년 5개월까지 갈 수 있어요. 취합되시면 됩니다. 걷어주세요.
시합이 뭐 대충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판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 무죄 의견은 한 표도 없고 전부 무죄입니다. 전부 유죄해가지고. 다음 이제 형량인데 형량에 대해서는 보니까 피고인 이재명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이 압도적인 다수가 있습니다. 피고인 김호수에 대해서는 또 법정형 최고형이 징역 1년이 전원적 징역 1년. 저희 보면은 뭐 배심원들의 의견이 너무 압도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의논을 좀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또이 녹정을 빌린 시간 그래서 끝내야 되기 때문에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선 편의상 피고인 김호수 피고인부터 선고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피고인 김호수는 변호인께서도 연칭계 사유에 불과하다. 또는 정치적 싸움에서 오히려 국힘당 의원들이 징계 책임 있다. 직무유기는 직권남용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것을 보면은 우선 이 사실이 밝혀지자마자 압수수색이 무려 18일이나 있다가 들어갔고 그것도 시장실은 또 압수수색도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피고인 신문할 때도 이재명에게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어요. 여러 가지 점을 본다면은 아까 또 피고인은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 이 법치주의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혀 대선부장이라고 해서 정치적 중립은 해당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 김호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합니다. 항고하겠습니다. 네, 일주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으면 맞습니다. 다음에는 피고인 이재명에 대해서 선고를 하겠습니다. 피고인 이재명에 대해서는 지금 성남시장으로서 이것은 이제 증거도 있지만은 증거는 피고인 이재명 피고인 스스로가 이 대장 프로젝트는 본인이 설계했다고 했습니다. 설계했고 또 규칙에 의해서 전결권은 알겠다 스스로 또 공언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투자한 금액은 50억 중에서 50%를 넣었습니다. 25억 이상인데 반면에 하천대유나 천화동인 등 주주들이 한 것은 7%가 안 돼요. 7%. 그러면은 우선 상식적으로도 최소한도 7배 이상은 가져가야 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시민. 근데 거꾸로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5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도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민으로서 시민의 위탁을 받은 수의민으로서 이 부분을 현저히 유리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지금 불리할 때는 모른다고 그러고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것은 피고인의 범점을 더 올릴 그런 사실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압도적으로 우리
국민 배심원들은 무기징역을 지금 주장하셨는데, 근데 아직 이 재산범죄에 대해서 우리 헌정사상 재산범죄에 대해서 그 무기징역을 충분히 내놓고, 하고 또 실제로 보면은 무기징역이라고 해봐도 나중에 와서 결국 감경이고 감경에서 유기징역으로 되는 그런 시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참작을 해서 법정 거의 치료고형 무기징역의 치료고형인 징역 30년을 선고합니다. 지금까지 이 구표에서 불구속 재판을 했는데 지금 이 직권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